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게 된 니니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열림교회 닫힘 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름은 열림교회인데 정작 문은 굳게 닫혀 있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면서 유명해진 사진인데요. 오늘 다루게 될 콘클라베는 그런 모순적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그려내는 영화입니다. 종교적인 이상과 인간적인 욕망이 부딪히는 순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변화의 조짐들, 신성한 바티칸에서 펼쳐지는 추기경들의 정치 드라마 콘클라베를 함께 톱파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루즈님, 메인님, 윤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루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팀 메이입니다. 굉장히 핫하고 재밌는 영화인 만큼 알찬 영화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대본팀 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MC를 맡은 니니입니다. 함께할 패널분들도 소개를 했으니 지금부터 신작 토파보기 콘클라베 1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작 토파보기 콘클라베 1부에서는 영화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먼저 패널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콘클라베 재밌게 보셨나요? 가톨릭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조금은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었는데 혹시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일단 저는 평소에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기 전에도 콘클라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고 좀 단순하게 교황 뽑는 영화라고 이렇게 알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도 루즈님이랑 마찬가지로 사전 지식 전혀 없이 봤거든요. 가톨릭 이야기다 이 정도만 알고 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 봤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이제 인물들의 얼굴이랑 이름이랑 매치가 훨씬 더 잘 되면서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인물이랑 이름이랑 매치가 안 된다는 후기가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애를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세례를 받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성당을 다니거나 하진 않아서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가깝지만 먼 종교 같은 느낌이었는데 교황을 뽑는다는 소재 자체도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종교 갈등으로 전쟁이 나고 또 어떤 게 죄고 죄가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제 의견을 잘 모르겠는 부분이어가지고 더 흥미가 갔고 꼭 한번 봐보고 싶다 했는데 기대가 충족됐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종교가 없어서 찾아봤는데 제가 콘클라베를 검색을 해보니까 비밀리에 진행되는 교황 선출 회의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찾아보면서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평소라면 접하기 어려운 가톨릭 교단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느낌이라서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또 종교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윤님, 영화의 전반부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교황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추기경들은 바티칸에 모입니다.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절차인 콘클라베가 시작되고 그 안에서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데요. 주인공 로렌스 추기경은 콘클라베의 관리자로서 전임 교황의 뜻에 맞는 올바른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영화는 바티칸으로 향하는 로렌스 추기경의 뒷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한자리에 모인 추기경들은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하고 콘클라베를 열기 위해 시스티나 성당은 완전히 폐쇄되었는데요. 숨 돌릴 틈 없이 전개되는 도입부,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교황의 죽음을 애도하는 순간이 지나기도 전에 무작정 정치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속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종교가 없고 교황 뽑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정치 싸움과 비슷하구나 하면서 좀 더 집중해서 이해하기 쉽게 영화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공감하는 게 저도 애도의 분위기가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심리를 조명하는 느낌이어서 오히려 종교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교황의 시체를 옮길 때 맞아요. 그 사운드가 되게 어, 깨림칙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네, 약간 둔탁하고 누구 때리는 것 같은 음. 효과음이 막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스릴러 느낌도 났던 것 같고 성스러운 죽음보다는 좀 소름 끼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신 옮길 때 되게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하게 깨름직한 느낌을 느꼈던 것 같고 시신 옮기고 방을 봉쇄하는 절차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 문을 잠근 다음에 또 리본 같은 걸로 묶고 거기에 또 실링 왁스를 녹여가지고 스탬프를 찍어서 완전 딱 봉인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데 되게 복잡하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콘클라베 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시스티나 성당의 문도 이제 봉인이 되는데 외부와 단절되어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점이 좀 더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개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제 로렌스는 교황이 죽기 직전에 트랑글레 추기경을 파면했다는 정보를 전달받았는데 이 성당이 폐쇄되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 또 제한된 공간이라서 그런지 이 벌어지는 정치극 같은 분위기가 되게 폐쇄적이고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제가 인스타 릴스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콘클라베 릴스가 되게 많이 뜨는 거예요. 근데 그 콘클라베를 혹시 킹카로 살아남기? 그거 보셨나요? 알아요. 하이틴. 하이틴 영화인데 그거처럼 편집한 릴스가 엄청 많이 뜨는 거예요. 오, 근데 그래요? 뭔가 오.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막 추기경들이 서로 견제하고 막 루머를 만들어서 돌리고 그리고 막 무리해서 한 명씩 내쫓기잖아요. 그래서 뭐 킹카는 누가 될 것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릴스를 보고 나서는 좀 추기경들이 전보다 더 귀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되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맞죠? 그니까요. 저도 그 릴스 나중에 한번 다시 보내주시고요. 보고 싶네요. 네. 좋아요. 콘클라베가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추기경이 도착을 하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명단에 오르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교황에 의해 비밀리에 임명된 그는 빈센트 베니테스라는 이름의 멕시코인이면서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대주교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저부터 말해보자면 베니테스가 도착해서 로렌스를 기다리면서 사무실에서 졸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그래서 되게 피곤해 보였고 왜냐면 멀리서 왔을 거 아니에요, 바티칸에. 맞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친근하고 욕심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저는 평소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전형적인 추기경의 모습이라고 떠올려 보면은 백발의 유럽계 할아버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거랑 완전 다른 느낌의 그 라틴 아메리카 쪽 사람이 등장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딱 첫 인상부터 기대하는 이미지가 아니고 좀 색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 오잖아요. 아, 이 사람 뭔가 작중에서 비중이 크겠다라는 느낌이 바로 들었고 작년에 비밀리에 임명되었다라는 점이 그 전 교황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궁금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윤님이랑 니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신비롭게 느껴지긴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첫인상은 조금 의심했어요. 이 사람이 정식 추기경이 맞을까? 맞아요. 이런 의심이 너무 들었고 그래서 콘클라베 안으로 들이자고 했을 때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했고 오히려 이력을 듣고 나니까 더 의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톨릭 선교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왔다고 하니까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이 어떤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아니겠지? 누굴 죽이진 않겠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렌스의 연설 이후에
로렌스를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되어서야 믿어도 되겠다 아.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듯 다른데 일단 의심이 되긴 했어요. 뭔가 교황님이 죽기 전에 임명을 했다는 게 아무도 모르고 교황과 베니테스 둘만 아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자격도 없는데 그냥 냅다 들어온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좀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엄청 착해 보이잖아요, 얼굴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다른 고정관념에 근거한 생각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교황이 된다면 부정부패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관상으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느낌. 콘클라베 첫째 날 로렌스 추기경은 단장으로서 아주 파격적인 연설을 합니다. 그의 발언은 추기경들 사이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는데요. 여러분은 로렌스의 연설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먼저 루즈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영화가 관객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교황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계속 헷갈리게 보여주면서 확신의 위험성을 심어주려고 일부러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로렌스가 연설에서 이걸 완전 대놓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연출을 보면서 혼자 생각만 하고 있던 거를 그게 맞아 이렇게 말로 짚어주는 느낌이라서 좀 신기했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연설을 통해서 로렌스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확신이 위험하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추기경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강조하는 로렌스를 보고 이때부터 저는 로렌스에 대한 큰 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루즈님이랑 조금 비슷한데 저는 딱 이 연설을 기점으로 영화에 마음이 확 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전까지는 뭔가 이야기가 되게 빨리 전개되니까 좀 의식적으로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 본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 연설부터는 진짜 영화에 진심으로 몰입하게 됐던 느낌이었고 그리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확신은 통합의 적이고 또 포용의 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말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사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근데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의문스러웠던 게 끊임없이 의심하는 교황이고 확신을 경계하는 교황이라는 게 종교의 지도자로서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다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동안 종교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허상적인 것을 맹목적인 믿음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그 믿음에 확신을 주는 인물이고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다른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확 열리면서 얘 뭐지? 좀 다른데? 좀 아. 싶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좋았던 게 로렌스가 가진 시각이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끝없는 성찰 끝에 나온 것 같아서 감명받았어요. 맞아요. 감명받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지지자가 돼버렸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연설을 딱 듣자마자 이제 영화 시작되는구나라는 느낌을 확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처음 연설에서는 주님께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사 간구해야 한다. 약간 이런 교회에서 흔히 할 법한 말들을 맞아요. 뻔하게 하는데 맞아요. 이제 갑자기 이제 안경을 벗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겠다 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이 영화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이 로렌스 추기경의 입을 빌려서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확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완전 공감하는 게 사실 처음에는 교회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저 그때 살짝 앞에가 너무 전개가 빨라서 집중하고 있다가 좀 쉬어도 되겠다 이러고 마음 놓고 있다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정신 차리고 여기 집중해서 봐야 된다 하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확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투표는 그 이후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인물은 자유주의 진영의 벨리니, 보수파의 테데스코, 그리고 가장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트랑글레인데요. 각 후보들은 어떤 특징을 지닌 인물인 것 같나요?
여러분은 교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인물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메인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트랑블레에 대해서는 솔직히 처음부터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애도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서류를 막 들이밀면서 사건의 전말이 뭐 이렇고 내가 마지막으로 면담을 했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되게 가식적이다 라고 느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매점매석을 통해 자리를 얻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교양 있는 척하는 사기꾼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캐릭터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트랑블레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정이 안 갔어요. 정이 안 가죠.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되게 정치적으로 능숙한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리고 그냥 짧은 순간에 등장하고 넘어가는 장면이긴 한데 찬송을 하는 도중에 혼자 휴대폰을 보고 있거든요. 트랑블레가. 진짜요? 진짜요? 몰랐어요. 제가 두 번째 볼 때 딱 캐치를 했거든요. 대박. 그래서 역시 별로였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디테일. 저도 별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런 장면을 넣음으로 인해서 좀 더 진짜 현실감 있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 뭐 모두가 그렇게 신실하고 성스러울 수는 없는 거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지 해서 그 캐릭터가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핸드폰 얘기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콘클라베 다치기 전에 그 아이폰으로 막 서칭하고 있는 추기경이 한 명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멀게만 볼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게 확 눈에 들어와서 너무 재밌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추기경들. 저는 다른 후보인 테데스코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동양인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고 말하는 그 식당 씬 있잖아요. 저는 거기 그 대사가 너무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교환을 갔던 경험이 있는데 가보니까 말이 통하고 안 통하고가 너무 중요하고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런 말 조금 시대착오적일 수 있지만 인종별로 갈리더라고요. 같이 다니는 무리가.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됐고 그래서 그 로마의 것을 부활시키자는 대사가 그의 보수적인 성향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았고 후에 이슬람과의 그 공존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제로 지금 로마의 추기경들 중에 저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 전쟁은 너무 같긴 했지만. 저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테데스코 추기경이 어딘가에 실존할 것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의 비주얼이나 언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말투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보수주의 할아버지 분명 어딘가에 존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는 말들이 공감이 안 되는 말들이긴 하지만 이상하게 정감이 가긴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후에 영화 끝나고 나서 같이 본 사람들이랑 얘기한 건데 진짜 이탈리아 사람 같지 않아요? 맞아요. 태도나 맞아요. 제스처나 이런 게 맞아요. 너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테데스코 성격이 되게 항상 자기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 아세요 혹시? 그 자기 수발드는 사람이 뭐 도와주려고 다가갔을 때도 만지지 말라면서 짜증내고 추기경들한테도 만지지 말라고 앙탈을 막. 그런 모습이 저도 진짜 주위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다 생각했고 그냥 되게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막 대중교통에서 잘못 걸리면 짜증나는 약간 예민한 아저씨 같은 맞아요. 그런 현실감 있는 캐릭터였어요. 하루에 한 명씩은 볼 것 같은. 진짜. 그래서 제 1픽은 벨린입니다. 저도요. 왜냐면 처음에 연설했을 때가 굉장히 마음에 꽂혔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라서 처음에는 본인 말처럼 테데스코랑 정반대 인물처럼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교황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태도가 돌변하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촛불 앞에서 화를 막 벌컥 내는데 너무 갑자기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교황이 되기 싫다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망도 있었고 맞아. 자유주의들이 표를 모아야 한다면서 표가 자기한테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살짝 정이 떨어질 뻔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트랑플레의 꿰매 넘어간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로렌스한테 와서 사과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로렌스가 옆에 있다는 전제하에 아. 교황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메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 항상 꼭 착한 건 아니잖아요. 야망이 맞죠. 없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 캐릭터 설정을 되게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벨리니 추기경이 자기는 뭐 동성애도 지지해, 이혼도 괜찮고 낙태도 괜찮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종교에 대해 잘 모르는 입장에서 뭔가 추기경의 입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 교회에서도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사실 요즘에 되게 대두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더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비슷하게 그런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추기경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싶어서 벨리니 추기경이 가장 호감 추기경이 되었었어요. 근데 과거형인 이유는 메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가서 태도가 돌변하는 걸 보고 정이 떨어질 뻔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살짝 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벨리니 추기경을 엄청 혼자 밀어주다가 이후에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역시 로렌스가 교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루즈님이랑 생각이 똑같은 것 같은데 벨리니를 처음에 지지를 하다가 나중에는 셋 다 별로고 그냥 로렌스가 교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로렌스가 연설할 때 의심하는 교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로렌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가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다들 아시죠? 네, 무조건 알죠. 저희 세대는 근데 그것처럼 교황 주스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오,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투표 동료도 해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교황을 뽑는 게 굉장히 먼 일로 느껴졌는데 이걸 교황 듀스라고 생각하니까 영화와 거리감이 좀 줄어들었고 앞서서 윤님이 그 킹카로 살아남는 법 말씀해주신 거랑 똑같이 교황 듀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 추기경들이 너무 귀여워 보이고 맞아. 내가 내 맞아요. 원픽 추기경 잘 키워서 교황 꼭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영화를 보니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센터로 이제 교황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마음. 저의 센터는 로렌스였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계 흑인 추기경 아데이미는 많은 표를 모으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그늘진 과거가 드러납니다. 30년 전 30의 나이에 19살짜리 수녀와 아이를 가졌던 것인데요. 과거에 저지른 한 번의 죄로 부적격자가 된 아데이미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윤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데예미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네. 그 로렌스 앞에서 그 연기가 되게 슬퍼 보여서 솔직히 불쌍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오. 그래도 이게 엿보니까 어쩔 수 없지 받아들여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한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거든요. 오, 진짜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죄를 지은 사람도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드에미도 똑같이 로렌스한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는데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한테 속죄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제가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일단 수녀한테 먼저 맞아요.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강경한 입장인데 이게 무조건 결격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추기경에게 다른 문제는 몰라도 성과 관련된 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당시에 수녀가 미성년자였잖아요. 30살 어른이 19살짜리 수녀와 관계를 가지고 심지어 아이까지 생겼는데 그걸 모른 척 해놓고 교황 자리에 도전을 했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앞서서 윤님이 그 슬퍼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살짝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거기서 좀 최종 정 떨어진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가식이다. 악어의 눈물이다. 그거를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수녀한테 미안해하거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냥 어린 시절의 그쵸. 실수일 뿐이었다 이러면서 자기를 좀 불쌍한 입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 보고 진짜 정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약간 우는 장면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추기경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내가 찾아가서 내 죄를 고백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울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스러운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죄를 고하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되게 이 사람들도 어쨌든 한낱 인간에 불과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왠지 감독도 그런 느낌을 주려고 장면을 꼭 넣었던 것 같고 네, 되게 흥미롭게 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좀 루즈님이랑 입장이 비슷한데 왜냐면 30이고 19이면은 솔직히 종교인이 아니어도 맞아요. 문제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은폐하고 아이까지 있는데 멀리 입양을 보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그쵸. 그거는 본인의 의지로 그걸 감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용서 구하기를 자발적으로 미룬 거니까 그쵸. 죄질이 아주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가 자꾸 실수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대체 어떤 실수가 그 지지멸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낳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 완전 실수라고 볼 수가 없죠. 치열한 세력 다툼과 끊임없이 반전되는 상황 속에서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전반부였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콘클라베의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메인님, 이어지는 후반부의 줄거리 부탁드립니다. 로렌스 추기경은 더 이상 동료의 과거를 들추지 않겠다며 콘클라베를 신의 뜻에 맡기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 자유주의 진영은 극단적인 보수 성향의 테데스코가 교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트랑블레 추기경에게 표를 몰아주기로 하는데요. 트랑블레에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로렌스 추기경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집니다. 결국 로렌스는 트랑블레 추기경의 비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하고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던 교황의 방문을 열게 됩니다. 로렌스와 벨리니를 포함한 3명의 추기경은 자유주의 진영의 작전을 모의합니다. 자신에게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벨리니는 트랑블레에게 지지표를 몰아주자고 제안하는데요. 테데스코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추기경들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패널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나요? 루즈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장면에서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하는 눈치 싸움을 하는 걸 보고 정치 세계랑 완전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도 어쩔 수 없이 벨리니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테데스코를 엄청 보수적이고 나쁜 인물로 그려내려고 노력을 한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연출이나 대사를 통해서. 그래서 무조건 테데스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루즈님 말씀처럼 나라도 벨리니 의견을 따랐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테데스코라는 최악은 피하고 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 추기경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누가 계단 내려가는 인기척이 들리니까 놀래서 말을 멈추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성스러워야 하는 추기경들이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전 좀 웃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복도에서 수다 떨다가 선생님 오셔서 맞아, 조용해지는 그런 느낌도 음. 들어서 좀 귀엽게 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정치적인 뉘앙스가 풍긴다는 말에 완전 동의를 하는 게 누가 누구보단 낫잖아. 이 후보가 저 후보다는 낫지. 그래도 얘가 쟤보단 낫지. 이런 말. 맞아요. 솔직히 지금 시내만 나가도 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많이 하는 말이라서 사실 기본적인 심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네. 그 차악을 선택하자는 말을 벨리니가 했다는 게 저는 조금 너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벨리니의 주장 자체가 사실은 종교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을지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걸 현실로 만들겠다는 행동은 안 하겠다는 그 결정이 되게 모순된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밀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국무원장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그 말이 오히려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네. 그때 좀 납득이 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이때가 아데이에미의 어떤 추문이 있고 난 후잖아요. 네. 그래서 아데이에미의 지지층이었던 표가 다른 후보한테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표들을 뺏어올 국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 회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엄청 잘 해결을 하시네요. 저 왜냐면 지금 좀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저여도 벨리니처럼 했을 것 같다고 대답했는데 여기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잘 하고 싶으니까요. 잘 뽑고 싶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약간 그럼 어떻게 이 상을 타개할까는 생각을 못 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악도 결국은 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벨리니가 뽑힐 가능성이 정말 0이라고 하더라도 벨리니를 밀어붙이고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지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걸 이걸 뭔가 기록으로라도 조금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게 제일 이상적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니님님 말씀처럼 베니테스가 그런 입장을 보이잖아요. 자기는 아무리 테데스코가 뽑힐 것 같더라도 차악을 선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더 괜찮아 보이는 벨린이랑 대조되면서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렌스는 교황의 방에서 트랑블레 추기경의 비리가 담긴 활동 보고서를 찾게 되고 그의 부패를 모두에게 알립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로렌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아니에스 수녀였는데요. 영화 속 아니에스 수녀의 역할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영화 내내 수녀들이 추기경을 보조하는 역할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녀들은 요리를 하거나 정리를 하고 좀 어떻게 말하면 추기경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영화 내내 집중적으로 보여주는데 저는 이게 감독의 의도된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옆에서 일만 하는 그 수녀들이. 맞아요. 저도요. 근데 감독이 이거를 배제된 여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노출시키면서 폐쇄적인 구조에 대한 은근한 비판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연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출 끝에 이걸 극대화시키는 캐릭터가 아니에스 수녀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에서 로렌스가 교황의 방에 침입하고 트랑블레 추기경의 비리가 밝혀지는 부분이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고 중요한 사건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역할을 한 게 추기경이 아니라 아니에스 수녀라는 점에서 아니에스 수녀라는 캐릭터를 통해 가톨릭에서 여성의 입지와 역할을 좀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완전 동의해요. 왜냐면 아니에스 수녀의 대사 중에서 수녀의 관리는 제 몫입니다 라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톨릭에서 여성과 남성이 얼마나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지 책임과 역할이 아예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후에 그 식당에서 트랑블레의 음모를 폭로하는 장면은 굉장히 그 전통적인 경계를 넘는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기도 했고 후에 결말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새로운 종교의 역할과 구성 방식을 제시하는 그 결말이랑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메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에스 수녀가 식당에서 폭로를 딱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빠르게 치고 빠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좀 조마조마했어요. 네. 보면서. 할 말 딱 하고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이 사람도 몸에 좀 배어 있나? 이렇게 끼어일 자리가 아닌 곳에 빠르게 할 얘기만 하고 급히 나가는 것 같아 보여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조금 더 안타까웠던 거는 아니에스 수녀가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잖아요.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지만 발언권이 없었고
결국 이 진실을 파헤치게 되는 과정의 출발이 추기경들의 입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게 결국은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니니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게 물론 아니스 수녀가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긴 하지만 아무래도 조명을 받는 건 로렌스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력자로만 존재하는 것 음. 같아서 그게 가톨릭의 현실을 좀 잘 보여주는 음.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니니님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아니스 수녀 캐릭터 자체가 말을 전하는 느낌이고 모든 걸 알고 있는 관찰자 같은 캐릭터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니스 수녀 방에서 나오는 소품들이 좀 인상 깊었는데 오. 방에서 계속 새소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짹짹대는 게 말을 전하는 그 비둘기 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폐쇄적인 콘클라베 안에서 혼자 막 랩탑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수녀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돌이켜 보니까 아니스 수녀가 여기서 유일하게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유력 후보들이 하나씩 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로렌스는 처음으로 투표 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순간 큰 소리와 함께 창문이 깨지고 묵직한 파편들이 떨어집니다. 후반부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 장면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이었어요. 저도요. 저도.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일 좋았던 이유는 영화 자체가 굉장히 진지하고 조금 무겁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좀 웃음이 났거든요. 욕망의 노예가 될 뻔한 로렌스를 신이 꾸짖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천벌받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 한 번 썼다고. 좀 쓸 수도 있지. 반장 선거에서 자기 이름 쓰는 맞아요. 거랑 똑같은 건데 맞아요. 근데 관리자이니까 너가 그러면 안 된다. 너가 욕망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또 계속 그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지창조의 일부분인 그 악마를 계속 비춰주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게 뭐지? 왜 매달려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명화랑 로렌스랑 겹쳐보니까 타락하는 그 과정을 막는 신의 어떤 꾸짖음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봤던 게 미켈란젤로 그림을 로렌스의 눈에 보이게 한 게 약간 신의 계시라고 보긴 했는데 뜻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꾸짖음이라기보다는 너라도 다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콘클라베를 이끌어 가라라는 그 다시 새로운 깨달음을 준 거잖아요. 거기서 뭔가 꾸짖음이라기보다 너가 희망이다. 너밖에 없다. 너라도 해라. 뭔가 이렇게 책임을 좀 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밖에서는 테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전한 공간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감독의 비판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로렌스라기보다는 이 교회 집단 자체에 대한 비판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해보면 전 처음에 보면서 종교를 비판하는 영화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가톨릭이라는 종교 자체가 아니라 그냥 타락한 교회랑 추기경을 비판하는 거구나 생각했던 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창문이 깨지는 타이밍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되게 신의 존재를 암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이 경고를 하는 것처럼 뭐 꾸짖음일 수도 있고 계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연출도 되게 좋았던 게 그 깨진 창문으로 빛이 샥 나중에 들어오는데 그게 되게 하늘에서 보내는 메시지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되게 성스러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 좀 다르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폭발과 파괴가 좀 변화를 상징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장면이 영화를 엔딩으로 끌고 가는 변환점 같은 장면이잖아요.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교적 잔잔하게 흘러가던 영화의 흐름에 이런 강력한 장치를 넣어서
앞으로 나타날 변화를 좀 극적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뒷장면 얘기를 안 하긴 했지만 뒷 내용이 로렌스가 예상했을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로렌스가 자기한테 투표를 할 정도로 이제 포기하고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거니까 약간 미리 보기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루즈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 어떤 챕터의 변환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니니님이 밖에서 일어나는 테러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게 종교 테러를 좀 암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고 발생 이유랑 종교를 좀 엮어서 생각해 보면 이전에 트랑블레랑 아데예미가 어떤 개인의 타락으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이후에 교황이 되는 건 지금 교황이 가톨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전체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챕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변화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묵직한 파편이 떨어지고 나서 그 파편의 부스러기 같은 거를 추기경들이 다 옷에 아, 묻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추기경들이 모이는데 이렇게 옷에 더럽게 파편들이 묻어있는 모습이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그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더러운 모습인데 이제는 눈에 보이게 연출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밖에 사람들은 사실 그런 죄를 묻히면서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제야 이 사람들도 좀 거기에 세상을 알게 되었다. 조금 공감을 하려고 나아간다는 느낌도 들어서 되게 변화의 챕터가 된 게 확실히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옷에 묻은 거 하니까 저도 생각이 난 건데 그 되게 추기경들이 다 꼬질꼬질해져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귀엽지 않았어요? 콘클라베가 되게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다들 너덜너덜해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니니님처럼 되게 웃긴 포인트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항상 엄청 다 꼿꼿하게 다니고 맞아요. 의상도 엄청 각 잡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꼬질꼬질하게 나타나가지고 너무 웃기고 이 아저씨들 좀 귀여울지도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게 맞아요. 하는 맞아요. 장면이었어요. 귀엽다고 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그 약간 335 모여있는 모습도 되게 좀 귀엽지 않나요? 맞아요. 옷도 맞춰 입어가지고. 그니까요. 네. 운동회 단체티 네. 입은 것처럼 맞아요. 되게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드러나는 영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가장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던 베니테스 추기경이 새로운 교황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교황 즉위식을 앞둔 상황에서 로렌스는 베니테스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모두 가진 간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충격적인 반전에 대한 패널분들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영화의 연출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이 좀 진보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순간 베니테스가 혹시 트랜스젠더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애매모호하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혹시 이 영화가 트랜스젠더까지 가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찾아보니까 거기까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 저는 정말 예상치 못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진짜 놀랐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사실 앞에서 다른 추기경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성추문이나 비리 같은 잘못으로 좀 나락에 가게 됐는데 이거는 의도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죠. 베니테스가 뭔가 잘못하거나 베니테스의 의도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문제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계속 베니테스가 무슨 스위스에 있는 클리닉에 갔던 진료 기록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처음에는 클리닉이라고 하니까 혹시 베니테스가 마약 중독자였나? 약간 이런 저도 그 생각. 생각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마약 중독 치료 받으러 클리닉을 다녔던 건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궁절제술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저는 딱 알았던 것 같고 인터섹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게
종교 영화에서 다루기 어려운 뭐 젠더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종교 영화에서는 파격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진짜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종교가 마주한 문제를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게 아니라 딱 짚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전통적으로 가톨릭은 여성이 사제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새롭게 뽑힌 교황이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의 신체적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보는 우리랑 뭐 추기경들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너네들이 뽑은 교황인데 심지어 이미 과거에 사제서품도 받은 상태잖아요. 그 몸으로. 그래서 이 결정을 번복할 건지 아니면 전통을 깨뜨릴 건지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적인 그런 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뭔가 인터섹스라는 성별 자체가 교회의 진보적인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뭔가 힌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 결과 자체보다는 이 베니테스라는 사람이 자신만의 답을 찾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사실 남자에게만 사제직을 허락하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이 베니테스의 성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신의 창조물인 몸을 결함으로 여기고 칼을 대는 행위 역시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행위이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런 딜레마의 상황 속에서 베니테스는 끝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심하고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 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발전을 하려면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간극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를 할 텐데 무엇이 맞다라고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 태도가 영화에서 말하는 교회의 이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던 베니테스라는 사람이 현 시대 교황의 적임자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윤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스위스 클리닉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처음에 스위스로 원정 수술을 간다, 그것도 교황 돈으로 가려고 했다는 계획을 들었을 때부터 트랜스젠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진짜?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막 진료 기록을 허겁지겁 들고 오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솔직히 아 확신. 맞다, 아 이거다 했는데 뭐 완전 맞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좀 의심을 했던 것 같고 나중에 이 결말이 너무 과하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감독의 인터뷰를 좀 찾아봤더니 자기는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어떤 깨지는 균열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균열을 내려면 이 정도 결말은 나와야 되겠구나 맞아요. 싶었고 사실 벨리니가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는 뭐 동성애를 지지한다거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베니타스가 전쟁을 반대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로 얘기를 했다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신선하진 않았을 것 같고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인터섹스라는 그 존재 자체가 성별이든 종교든 가톨릭의 새로운 화합을 대변하는 메타포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트랜스젠더였다면 그 감독의 의도와 맞지 않았을 것 같아서 너무 잘 만든 결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과하지 않고 되게 적절하게 다 뜻이 있게 들어간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길고 치열했던 콘클라베의 여정은 이제 끝이 납니다. 폐쇄되었던 숙소의 창문이 열리고 로렌스는 밖을 내다보는데요. 흰 옷을 입은 3명의 수녀가 문 밖으로 나서는 모습을 비추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아름다운 엔딩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감독님의 인터뷰 때문이거든요. 이 엔딩 장면과 관련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인터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영화는 본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부장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체제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절차 속에는 작은 균열이 있고 그 틈을 통해 새로운 무언가가 비쳐 나옵니다. 그리고 제게 있어 하얀 옷을 입고 웃으며 걷는 그 3명의 여성은 어쩌면 미래에 올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저는 이 인터뷰가 엔딩 장면을 완벽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해서 이 영화를 보셨다면 감독님의 인터뷰를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루즈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사실 영화 내내 수녀들이 각자 자기 할 일만 하면서 좀 시종일관 무표정이고 표정이 맞아요. 좀 어둡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이렇게 깔아놨구나라는 생각이 한 번에 느껴질 정도로 감독 의도가 확 드러난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깔깔대면서 웃는 장면이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장면이지만 더 이 영화에서는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 내내 이어지는 폐쇄적인 이미지랑 비교했을 때 이 엔딩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뭐 영화 자체도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진행이 되지만 특히나 수녀들의 경우에는 역할들이 더 심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아니스를 제외하면은 거의 대사도 그쵸. 맞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니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고해성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니스 수녀가 컴퓨터를 넘겨주고 방문을 열고 나간다거나 하는 어떤 힌트 같은 장면들은 있었지만 이 마지막에 세 수녀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오는 모습에서 약간 절정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훨씬 더 개방적이고 새로운 가톨릭이 되겠구나. 감독이 말하는 건 그런 가톨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개인적인 감상인데 좋아요. 그 세 수녀가 나오잖아요. 네. 네. 라파엘로의 그림 중에서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새 아기 천사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제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기 천사 3명을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로 그린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처럼 천사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을 새 대천사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신의 뜻대로 이 가톨릭이 좋은 결말을 맞은 영화라면 그들을 천사라고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소름 끼쳤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또 엄청 하얀 옷을 입고 있잖아요. 머리 맞아요. 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음.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음. 저도 그 콘클라베가 끝난 다음에 수녀들이 되게 웃고 떠들면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미소가 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대부분이 그 시스티나 성당 안에서만 진행되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밖으로 시선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닫혀있던 공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햇빛이 비치는 그런 순간을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감독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밝은 미래를 향한 염원을 담은 그런 엔딩처럼 느껴졌습니다. 되게 보기에도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느꼈는데 해석까지 더 아름다운 것 같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마지막으로 1부에서는 콘클라베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시대에 따라 종교 역시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도 변화를 포용하는 입장에 서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 같아요. 가톨릭 교단 내부에서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말 생동감 넘치는 종교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질 2부에서는 영화의 연출적 특징과 외부적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흥미로운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엄숙한 시스티나 성당의 내부를 연상케 하는 사운드 트랙 The Abyss Calls Out 듣고 오겠습니다. 신작 토파보기 콘클라베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콘클라베의 전반적인 스토리라인과 등장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연출적 특징과 영화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외부적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콘클라베는 러닝타임 내내 이어지는 아름다운 미장센을 자랑하는데요. 시각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나 특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연출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색의 대비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그 추기경들 숙소에서는 검은색이랑 그 빨간 사제복 대비가 좀 기억에 남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당 건물의 하얀색 대리석이랑 또 사제복 그 하얀색이랑 빨간색 대비가 되게 예뻤던 것 같고 그 추기경들이 회의를 하는 강당 같은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의자가 청록 색깔로 맞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있고 거기에 추기경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장면이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장면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색깔도 예뻤지만 그 구도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베니타스가 극장 같은 데에서 추기경님들이 전쟁을 아시나요? 전쟁이 뭔지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끔찍함에 대해서 연설할 때 베니타스가 제일 위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게 계단식으로 되면서 위에서 아래로 다른 추기경들을 내려다보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저는 약간 신이 내려다보는 느낌을 암시한 건 아닐까? 이런 구도가 나와서 되게 연출이 좋았고 그 로렌스가 베니타스 이렇게 신성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 굉장히 감명받은 듯한 표정을 보면서 아 이건 노린 것 같다. 노린 건 알아차려 드려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건데 숫자 8의 의미가 가톨릭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다들? 몰라요. 이게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숫자래요 가톨릭에서. 근데 8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영화 내내. 그 교황이 돌아가신 방을 방문할 때 8층입니다. 아 맞아요, 계속 맞아요. 열리고 음.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구급차에 실려가는 교황의 시체를 얘기할 때도 그 덜커덩거리는 게 8번이래요. 소름 돋아. 너무 소름 돋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체스를 뒀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임 교황님께서 항상 나보다 8수 앞서 갔었다. 완전 기억나요. 맞아. 맞죠? 그래서 그 전임 교황님에 대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그 8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언급되면서 새로운 탄생을 암시하는 가톨릭의 어떤 의미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감독이 되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혀 몰랐어요. 저도 발견하지 못한 포인트인데 알게 되니까 너무 재밌네요. 저는 아무래도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그림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투표가 시작될 때마다 미켈란젤로의 거대한 그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데 콘클라베의 절차가 가진 엄숙함과 웅장함을 강조하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또 특히 신과 인간의 손이 맞닿는 순간을 담은 그림이라는 점에서 더 상징적인 화면 구성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진짜 극장용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사실 모든 장면의 연출이 좋았어요. 좀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흰 우산을 쓴 추기경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나 이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초반에 담배꽁초가 잡히는 씬이 있거든요. 기억나요. 엄청 오프닝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영화 진짜 연출 좋다, 미장센 좋다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영화는 가톨릭교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해내고 콘클라베의 절차 역시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영화에 흥미로운 고증 사례가 있다면 저희 하나씩 공유를 해볼까요? 제가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추기경들이 다 목걸이를 하나씩 메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예쁘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일단 그 추기경들이 목에 커다란 십자가를 달고 있는 그거를 팩토랄레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그 영화에 사용된 팩토랄레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실제로 교황청을 위해 일했던 이탈리아 장인이 디자인한 진품 팩토랄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조품이 아니고 진짜 금과 보석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썼다고 싶어서 놀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더 놀랐던 거는 추기경마다 다 다른 목걸이를 차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영화 볼 때 이걸 집중해서 못 봐서 너무 아쉬웠어요.
목걸이의 디자인에 각 추기경의 성격이 다 반영되어 있대요. 그래요? 그리고 진보 쪽 추기경들은 다 은색 십자가를 메고 있고 보수 쪽 추기경들은 금색 십자가를 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다 싶으면 십자가를 보면은 그 은색, 금색으로 진보, 보수도 한 번에 알 수 있고 그 사람 성격도 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름을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십자가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감독이 엄청 변태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진짜. 약간 선거 인증할 때 빨간 옷, 파란 옷 입고 혹은 그런-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뭔가를 입는 거랑 비슷한 맞아요. 것 같아요. 또 저도 하나 공유를 하자면 여러분 이 영화가 마가서 3장의 인용 구절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전 몰랐습니다. 저도 네, 몰랐어요. 저도 무교인이라서 몰랐는데요. 많은 3장의 주요 구절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 담긴 의미가 저는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교황청 바깥은 굉장히 혼돈한 세상인데 구원을 바라는 시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또 이들끼리 권력욕과 사리사욕에 얽혀서 속절없이 세상과의 단절만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비판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흥미롭게 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저는 마가서 3장에 다른 구절이 인용됐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은 마가서 3장에 확신 속에서 의심하며 의심 없는 확신을 경계하라 라는 말이 있대요. 아까 저희가 한참 얘기했던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확신이라는 로렌스의 대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단순히 종교를 비판하고 가톨릭의 폐단을 지적하는 영화가 아니라 핵심 주제가 성경에서 따왔다는 거는 신의 뜻 안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찾아보고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알게 된 게 추기경들이랑 수녀 의상 제작한 디자이너 성함이 리시 크리스톨이라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 영화를 위해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1년 동안 가톨릭교회 복식사를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되게 엄격하게 고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원래는 추기경들이 입고 다니는 사제복이 더 눈이 아플 정도로 밝은 그런 빨간색인데 관객들의 눈을 배려해 가지고 실제보다는 좀 더 어두운 붉은색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진짜 모든 요소가 다 의도되고 계획된 거네요. 그니까요. 의도되고 계획된 게 또 하나가 있죠. 거북이는 영화 속에서 중요한 메타포로 등장을 합니다. 교황의 거북이들이 연못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특히 결말 부분에서는 시스티나 성당 내부에 들어온 거북이 한 마리를 되게 오래 비추잖아요. 패널분들은 이 거북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솔직한 감상을 얘기하면 별 생각 없이 봤고 그냥 귀엽다고 생각을 했고요. 귀엽긴 그리고 했어요. 맞아요. 로렌스가 그 탈출한 거북이를 다시 연못에 풀어준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거북이가 그 추기경들을 상징하는 동물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추기경 할아버지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북이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고 동료인데?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거북이들이 너무 똑똑해서 자꾸 연못에서 탈출한다고 하는데 그게 막 권력 다툼에만 너무 몰두해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추기경들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마지막엔 어쨌든 그 거북이를 성당 안에서 다시 찾은 거니까 변화를 통해서 길을 찾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윤님 의견이랑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역이라는 말도 좀 있더라고요. 이 영화 자체가 번역에 대해서 아쉽다는 얘기들이 꽤 있는데 이 부분이 자꾸 있어야 할 곳에서 도망치고 여기저기 치인다. 거북이가 처음 등장할 때 거북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둘이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거북이들이 잡고 있어야 할 곳에서 도망치고 여기저기 치인다라고 말을 했다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고 거북이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씬이 베니타스와 로렌스 둘이랑만 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북이를 헤매고 있는 가톨릭이라고 보면은 여기저기 치인다는 게 여러 파로 나뉘어서 서로 공격하고 있는 추기경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지지자들이나 신자들로 파악을 해서 가톨릭 자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결말 부분은 저도 윤님이랑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게 교황이 죽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계속 헤매는 게 이 콘클라베의 내용이잖아요. 마지막에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로렌스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더 긍정적으로 잘 나아갈 거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 같아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는 거북이가 감독이 바라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북이가 느리지만 어쨌든 계속 천천히 걸어 나가는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앞으로의 교회도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하면서 천천히 나아가야 하지 않나 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특히 로렌스가 거북이를 연못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맞아요. 도움을 어찌 보면 준 건데 베니타스 추기경의 즉위식에서 비밀을 침묵해 준 것도 그렇고 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변화하려는 교회에 도움을 주는 로렌스의 모습을 보면서 좀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해석을 열심히 해주셨으니 또 감독님의 인터뷰를 가져와 봤습니다. 에드워드 버거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거북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화에 넣기 좋은 소재였다고 아예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님의 말에 따르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거북이가 변형과 변화를 상징하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지혜와 나이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님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 거북이를 영화의 엔딩 장면에 넣는 것이 여러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좋은 소재였다고 아예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해석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것처럼 감독님도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거북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좀 신기했던 게 거북이도 때때로 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 동물이라고 해요. 아까 메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에서 거북이가 등장할 때 베니테스와 대화 장면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거북이가 양성의 특징을 가진 그러니까 새로운 교황이 된 베니테스를 상징하는 메타포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 콘클라베는 로버트 해리스가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최근 제97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원작 소설을 읽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안 봤어요. 저도 안 읽었어요. 저도요. 저도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찾아봤죠? 그렇죠. 찾아와 봤는데 저는 이게 조금 흥미로웠어요. 원작에서 주인공은 로멜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탈리아인이라고 해요. 근데 영화에서는 랄프 파인스가 캐스팅되면서 주인공의 국적이 영국으로 바뀌었고 이름도 토마스 로렌스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배우에 맞춰서 캐릭터 설정을 조정한 덕분에 더욱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비슷한 점을 찾아봤는데 베니테스도 원작에서는 필리핀 국적이었다고 해요. 근데 영화에서는 멕시코 출신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무래도 역시 배우들의 연기 스타일을 고려해서 캐릭터의 배경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찾아보니까 원작에서는 원래 영화보다 아니스 수녀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감독이랑 각본가가 각색을 하는 과정에서 수녀의 역할을 더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 수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연기를 해주신 이사벨라 로셀리니 배우도 연기를 너무 잘해주시고 뭔가 미묘한 그런 표정 연기 덕분에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거를 다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역할로 새롭게 만들어낸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포인트인데 그 소설에서 로렌스가 아니스 수녀를 보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을 한번 했더라고요. 뭐죠? 이게 읽지 않아서 입 밖으로 낸 건지 안 낸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스 수녀를 보면서 아 내가 결혼을 했다면 이런 여자랑 했지 않을까? 이런 농담이겠죠? 제발. 제발 제발 그러길 바라긴 하는데 그런 발언을 했대요. 와, 세계 묘사가 돼 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된 게 완전 인정이지만 좀 놀랐어요. 저 지금 너무 충격적이고 제가 계속 로렌스가 원픽이라고 밀고 있었거든요. 병크가 있는데요. 지금 너무 정이 떨어졌습니다. 뭔가 그만큼 아니스 수녀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거를 반증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원작 소설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거나 또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다른 영화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먼저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그 주인공 로렌스를 연기한 랄프 파인즈 배우가 나오는 다른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또 해리포터를 좋아해서 볼드모트를 연기했잖아요. 다들 진짜요? 모르셨나요?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 볼드모트 비중이 좀 크게 나오는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을 같이 보면 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로렌스 역의 랄프 파인즈 배우가 출연한 다른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콘클라베는 영화 자체도 좀 진중하고 로렌스 캐릭터도 굉장히 꼿꼿한 캐릭터잖아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되게 유쾌한 영화고 이 영화에서 랄프 파인즈 배우의 새로운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콘클라베 보고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콘클라베랑 배경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감독의 2019년작 두 교황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자진사임을 하고 그 후임 교황 프란치스코의 대화를 주제로 하는 전기 영화예요. 콘클라베랑 왜 비슷하다고 느꼈냐면 같은 시스티나 성당에서 대화를 나누는 씬도 있고 또 전임 교황이 보수주의적인 입장이고 새로운 교황이 진보주의적인 입장이라서 두 사람이 같은 종교 안에서 나뉘는 성향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게 굉장히 콘클라베랑 맥락이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물론 영화 분위기나 교황을 선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재밌게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졌어요. 네, 지금. 저도요. 저는 폴 버호벤 감독의 베네데타라는 작품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추기경들이 되게 타락을 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베네데타는 수녀가 타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전되는 느낌으로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수녀가 이런 행동을 뭔가 이런 좀 쇼킹한 것들이 많아서 뭔가 콘클라베를 재밌게 보셨다면 베네데타도 추천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 콘클라베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요소들을 다뤄보았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점도 영화의 매력적인 관람 포인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깊이 있는 메시지에 세밀한 연출이 더해져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 편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콘클라베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7점으로 드렁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뒷부분에서 전 더 많이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텀을 두고 혼자 계속 생각하면서 보고 싶었는데 후반부가 조금 빠르게 압축되어서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여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갔으면 여운이 길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7점을 줬고요. 제 한 줄 평은요. 뒤를 돌아보고 길을 헤매더라도 결국 걸어가야 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이상향이 제가 바라는 이 세상의 모습과도 같아서 이렇게 별점을 매겨봤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가 별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지만 이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드렁크고 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올해가 엄청 많이 지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이 영화가 제일 좋았어요. 올해 본 영화 중에서.
그래도 10점은 좀 아껴두고 싶으니까 9점을 줬고요. 그리고 특히 좋았던 게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종교 이야기를 하는데 저처럼 종교가 없는 사람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소재를 사용해서 영화의 연출이나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변태 같은 요소들로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든 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고 저는 이 영화가 좀 남녀노소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모두가 시작하기 어렵겠지만 막상 보기 시작하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9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은 폐쇄된 공간과 이야기가 그려내는 빛나는 미래로 하겠습니다. 좋네요. 저도 10점 만점에 9점으로 오, 드렁크예요. 역시. 거의 만취 수준인 거죠. 그 정도로 너무 좋았고 저는 한 줄평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 곁에 정말로 신이 있다면 그분이 가리키는 곳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를 가진 자가 누구일까? 라고 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한 줄평인데 이렇게 쓴 이유는 그 콘클라베 투표할 때 계속 앞에 나와서 선언을 하잖아요. 네. 이 표가 교황이 될 분에게로 신의 뜻대로 이어지기를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결말 부분을 보고 이걸 생각해 보니까 선출된 사람이 곧 신의 뜻을 받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종교에서 신의 뜻이라는 것은 그게 곧 정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콘클라베라는 소재를 통해서 종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그 구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서 9점입니다. 오. 저는 니니님이랑 똑같이 7점 드렁크를 줄 것 같고요. 7점인 이유는 영화의 주제나 장르 자체는 제 취향이 아니었지만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랑 연출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7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은 차가운 확신에서 따뜻한 의심으로 라고 하고 싶습니다. 좋네요. 마무리가 너무 멋있어요. 네, 대비감이 확 느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드워드 버거 감독의 콘클라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종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는데요. 베니테스 추기경은 세력 다툼에만 몰두하던 추기경들을 소인배라 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교회는 과거나 전통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과거의 규범과 경직된 관습에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쟁과 이념 싸움에도 증오에 굴복하지 말라는 베니테스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굳게 닫힌 문이 열린 뒤 산뜻한 변화의 바람을 맞게 된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니니, 패널의 로즈, 메이 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